걔 16살이지?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 이러면은 그냥 단지 고객이었다 뿐만이 아니라 얘 미성년자를 밝히는 놈이었구나 라는 뉘앙스도 동시에 주네요.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6개월을 자축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취임해서 반년 만에 미국은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 라고 이제 자랑하는, 셀프 자랑하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요래돼 있습니다. 야, 세월 빠르네요. 오늘이 제 6개월입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다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난 전쟁도 끝냈다. 전쟁을 끝냈다. 그 다음에 무역도 지금 엄청 잘 돼가고 있다.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미국은 죽어가는 나라였는데, 그리고 회생의 희망도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 미국은 이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 가장 존경받는 나라는 모르겠지만은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죠. 이거는 비유적인 의미로 그냥 가장 핫한 이라는 뜻도 되고, 요즘에 미국이 진짜 어마어마한 물난리도 나고 또 더위도 심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해피 애니버서리, 그래서 취임 6개월을 셀프 자축하는 글도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남들은 뭐라 그러지만은 난 아직도 90%, 92%, 9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자랑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도 그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이게 혹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나 그러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 재주로는 못 찾겠더라고요. 아마 비공개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은데, 트럼프 책상 위에는 지지율이 90%가 넘는 지지율이 많은 모양인데,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는 좀 다릅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로이터 여론조사를 일부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미국 CBS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트럼프의 대표 정책이 이제 관세죠. 관세를 두고 미국에는 60%가 반대하고 있더라. 지지율도 2월까지만 해도 53%로 50%가 넘었었는데 지금 42%라.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앱스타인이에요. 이게 사실은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반대파를 결집시키고 있어요. 응답자의 87%가 앱스타인 의혹을 모두 공개하라. 이게 며칠 전에 로이터 조사를 말씀드릴 때는 제가 이게 69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87, 더 높아졌죠. 69에서 87.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이번 주 넘어오면서 미국에서도 앱스타인 논란이 더 뜨거워졌다는 거죠. 물론 공화당 의견은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게 더 커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공화당이, 그러니까 앱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제대로 다루고 있느냐, 공화당은 50%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개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앱스타인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는 공화당의 분열이 더 화두였어요. 근데 지금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 민주당의 반격이 본격화되는 하나의 계기, 국면 전환의 계기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잡히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마가 측에서 원래 이 문제를 걸고 넘어갔던 게 앱스타인하고 클린턴을 비롯해서 이게 민주당 사람들하고 이게 한통속이더라 그랬는데, 민주당이 이걸 들고 나오는 이유는 앱스타인하고 트럼프가 한통속이더라. 여기서 민주당 사람들, 클린턴을 비롯해서 다 옛날 사람들 아니냐. 근데 트럼프는 지금 현직이잖아요. 이게 어쨌거나 나오면은 옛날 사람 부관 참시하는 게 효과적이겠느냐, 아니면 현직 사람을 참수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느냐. 당연히 현직 때리는 게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개를 안 하는 걸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클린턴이 나중에 다칠지도 몰라. 클린턴이 다치거나 말거나 트럼프부터 때려잡자. 이쪽으로 방향이 갈린다는 거죠. 이 움직임이 실제로 미국 매체들 사이에서도 확실히 보입니다. 그 매체의 대표주자가 누가 뭐래도 여전히 뉴욕타임스죠. 뉴욕타임스에서
딱 들고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등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면은 이 여자분 있죠. 이 여자분이 이름이 마리아 파머입니다. 농부 마리아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마리아 파머입니다. 이 여자분이 1996년에 앱스타인을 처음으로 고발했던, 앱스타인이 논란이 된 건 나중이에요. 나중에 이제 일이 막 커지는데, 그 앱스타인은 그냥 잘 나가는 금융가였단 말이에요. 그 잘 나가는 금융가의 추악한 행태를 처음으로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여자였단 말이지. 그런데 1996년에 내가 앱스타인한테 막 당하고 그럴 즈음에 이미 트럼프가 앱스타인하고 놀고 있었다. 내가 트럼프를 벌써 여러 번 봤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그 얘기를 나 지금 혼자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지금 언론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1996년에도 FBI에 트럼프 뭐 있으니까 트럼프 알아봐라 라고 얘기했고, 2006년에도 내가 똑같이 이건 앱스타인 얘기를 할 거면은 트럼프도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수사 기록을 공개하면은 트럼프 조사한 게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수사 기록의 일부로서 트럼프가 뭐 했더라. 아니 이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 앱스타인은 성범죄자이긴 하지만은 그게 특히나 악질인 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거잖아요. 이 사진이 2019년 사진이긴 한데 뭐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1996년에 처음에 문제 제기했을 땐 몇 살이었겠어요. 뭐 그렇다고 미성년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이게 뭐 말 한마디를 그렇게 편하게 못하겠네. 뭐 하여튼 이게 기본적인 사건 자체가 워낙에 추잡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데, 어쨌거나 처음부터 사건의 중심에 트럼프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FBI에도 트럼프부터 봐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근데 사건 기록을 공개를 안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그 당시 정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앱스타인이 1996년에 96년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96년에 만나는 거죠. 1995년에 이제 이 파머라는 이 여성이 트럼프를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했었느냐. 일단 그냥 앱스타인이 불렀다. 그래서 앱스타인한테 불려서 갔더니 트럼프는 양복을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근데 나는 달리기 하는 반바지 입고 있었다. 어쨌거나 러닝 쇼츠라 그러면 요즘에는 러닝 하는 사람들이 이게 몸에 쫙 달라붙는 거 있는데, 1995년 상황이면은 그 쫙 달라붙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거나 러닝 쇼츠라 그러면 반바지임은 분명하죠. 그리고 러닝 쇼츠면은 남자들은 좀 약간 농구 반바지,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무릎까지 이렇게 허벙하게 내려오는 이런 반바지를 입지만은, 여자들은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찰싹 올라간 이런 반바지를 입죠. 사실은 반바지가 아니라 4분의 1 바지, 5분의 1 바지 뭐 이런 느낌의 반바지를 입죠.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고는 양복을 입고 그 트럼프가 이 여자한테 오더니만은 주위를 뺑글뺑글 돌면서 아주 훑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근데 뭐 별일은 없었대요. 이게 파머 자신은 이게 자기 다리, 맨다리 보는 시선에 이제 화끈거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작 앱스타인이 여기선 되게 선역이에요. 애비 걔는 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오늘은 네가 하라고 얘 부른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앱스타인이 불러서 갔는데 트럼프한테 이렇게 뭐 상납했다라는 직접적인 증언은 아닌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일화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뭔가 좀 앱스타인의 고객 중에 한 명으로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늘 자주 애용하는 고객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은 뉘앙스는 확실히 풍기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때 그랬더니만은 얘만 남겨놓고 그 두 명이 방을 나가면서 트럼프가 이러는 거를 들었다. 제 16살 이지?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 이러면은 그냥 단지 고객이었다 뿐만이 아니라 얘 미성년자를 밝히는 놈이었구나 라는 뉘앙스도 동시에 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뉴욕타임스가 이거를 다시
끄집어 올린 거는 앱스타인 파문을 이용해서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여기 붙어라 이러고 나온 거죠. 그리고 총 걸게하라. 트럼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역시나 나쁜 놈이다 라는 뉴욕타임스의 일련의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양반은 그 앱스타인의 변호사였던 사람인 거예요. 이 양반은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은 뭐냐면은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자, 지금 펜 본디 그 미국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은 첫 번째, 고객 리스트는 없다.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연방 대배심의 신문 기록은 공개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건 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대배심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대배심 기록은 별거 없다. 왜냐면은 봐야 될 건 뭐냐면 FBI가 사건을 수사한 기록이다. 이 수사한 기록이 대배심으로 가지 않았, 이 와중에 삭제되거나 지워지거나 그리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기록들은 그냥 여기에 기록으로 언급되지도 않는다. 지금 봐야 될 거는 여기서 지금 대배심 기록이 아니다. 최초의 수사 기록이다. 그 당시에 그 아까 말한 그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빠머라는 여성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FBI 2번이나 얘기했다. 그 FBI 기록을 봐라.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FBI 수사 기록을 봐라. 이거 대법원까지 가갖고 나오는 그 기록 말짱 헛거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맥스웰이라는, 그러니까 앱스타인의 이제 파트너죠. 맥스웰의 증언을 들어라. 근데 맥스웰 그냥 증언시키면 100만% 거짓말한다. 왜? 공범이니까. 증언을 시키되 면책 특권을 줘라. 그러고 얘한테 증언시키면은 이 증언하고 이 수사 기록하고 일치할 거다. 물론 이제 그 트럼프 측,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법무부 본디 측의 반론도 있죠. 왜냐? 수사 기록에서 예컨대 그 피해자잖아요. 그럼 말하자면 이제 그 옛날 그 누구 표현으로 피해 호소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억울한 마음에 이제 막 아무나 그냥 주워 섬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대법원 기록 좀 돼야지 이게 좀 검증돼서 여기서 한번 걸러진 걸 이걸 봐야지, 여기서 그냥 저기 이게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주워 섬긴 거 그냥 그러면 거기 이름 한번 불리면은 그냥 매장당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공개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무나 주워 섬겼는지 아닌지 공범 얘기를 들어보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요거는 로이터고요. 로이터는 그 뭡니까, 좀 주특기가 경제예요. 경제와 국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막 딱히 뭐 대단한 이념 성향을 내세우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의 뉴스 흐름이라든가 지금 관심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는 어차피 이제 반 트럼프 진영의 기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뉴욕타임스는 일면 머리 기사로 딱 하니 뽑아놨어요. 근데 로이터는 일면도 아니고 구석탱이 잘 찾아봐야지 보입니다. 어쨌거나 근데 그 기사의 경중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지금 미국 뉴스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나가고 있는지는 잘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마가 진영 내부의 분열이 이 논란의 화두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마가가 아니에요. 마가는 다시 결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에도 이제 머스크는 다시 때렸어요. 트럼프를 때릴 빌미를 찾던 중에 지금 새로운 호재를 하나 찾은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를 때렸다가는 다 죽는다. 요 분위기가 또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마가의 분위기는 바뀌지만 오히려 이제 반 트럼프 진영이 더 결집하는 이런 흐름이 지금 느껴지는 오늘 아침에 미국 언론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